이제 여기다 댓글을 쓰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뭐라고 썼냐면, 계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못 보던 문제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던 문제가 있으면 지금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건데 불안하실 건데요. 그다음에 세법은 휘발성이 강해서 10번 이상 풀어야 장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10번 이상 푸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 기억이 남아요. 한 번 풀 때 그 해설을 직접 손으로 쓰셔야 돼요.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쓰시면 그냥 한 세 번만 푸시면 그냥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제 댓글 올라오면 그 댓글 보면서 다시 소통해 드릴게요. 이제 15번 가보죠. 15번은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얼른 양도 차익은 뭐에서 뭘 빼는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양도 가액에서 처음에 뭘 빼고, 취득가액 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빼고.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간단한 양도에 취득가액 필요경비 뺀다 써놓고 갖다 붙이면 돼. 이제 자, 양도했어요. 양도했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얼마에 팔아먹었는가? 15. 그럼 양도가액은 15. 자, 취득은 과거에 얼마에 샀고? 6억. 6억에 샀네. 자본적 지출로 4천. 중개보수로 500. 그러면 이거는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됐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증빙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이 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2억 초과분만 찾으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 찾으면 돼 이제. 자, 그대로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요. 양도가액은 얼마? 15. 취득가액은 6억. 필요경비는 4천. 자, 여기서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에서 중개보수는 개인이 지불을 했던 법인이 지불했던 개인 법인 상관없이 증빙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취득세 문제하고는 다르죠.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개인들이 부담한 중개보수는 제외. 근데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니까 증빙만 있으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으니까 4,500. 이제 전체로 이제 계산해 봐. 15억에서 6억을 빼. 그럼 얼마? 9억. 9억에서 4,500을 빼니까 8억 5,500. 자, 8억 5,500. 자, 이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 곱하기 전체 총 양도 금액 얼마? 15. 15억 중에서 그 중에서 얼마를 빼라? 12억. 그러면 15분의 3. 그럼 855 이제 곱하기 할 때 855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럼 이제 숫자로 171. 자, 171. 있네요. 171 답이 보이네. 0 빼버리고 그냥 숫자만 보니까 171 나오잖아요. 그럼 171 답이에요. 쉽네요. 이것만 알면 되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이 말 뜻이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분만 따로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12억 초과분만 계산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지금 절대적인 내팽이라는 분이 이거 자기 맞췄다고 막 박수 5번 치고 막 하는데 좋아하는데 이걸 진짜 좋아할 필요 있어요. 12억 초과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1세대 1주택이네. 국내 소재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봐라.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럼 얼른 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식을 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특공제 빼고. 이게 뭘 구하러 가면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식을 먼저 얼른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식을 생각해 놓고 이제 순서로 이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있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있으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둘 다 나오면 우리 원칙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실거래가를 그대로 양도가액은 얼마? 10억. 취득가액은 6억. 빼기. 자, 필요경비. 양도 지출비용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인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은 아니고 이제 나머지 지문이 다 있는데 뭔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지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있다.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돼. 그런데 증빙이 있다 없다가 말 안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는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으니까 모두 정답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증빙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럼 4,700에다 300을 더하니까 5천. 자, 5천.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빼봐.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4억에서 5천 빼니까 3억 5천. 3억 5천에서 이제 빼기. 자, 여기다가 3억 5천 곱하기 이제 공제를 장특공제할 때 공제. 자, 1세대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10년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이니까 보유의 몇 프로씩을 곱해라. 그렇죠. 4%. 4%를 곱하기 해서 최대 몇 프로? 40%. 거주기간에 4%. 그럼 최대 40%. 그럼 두 개 합치니까 80%. 80%네. 그럼 여기다 80% 곱하기 해. 그러면 3억 5천에다가 자, 이제 역으로 3억 5천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해버리면 된가? 그렇죠. 곱하기 20%. 20% 곱하기 하면 돼. 그럼 남는 게 7천. 7천 남았네. 자, 이렇게 7천이 남았어. 근데 이 7천이 남았는데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 쭉 이렇게 7천 나왔네. 답이 없네. 자, 뭐가 또 이상한가?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다시 봐야 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공동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이게 양도가액이 10억이면 고가주택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문제가 완전히 틀렸죠. 문제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 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이거는 비과세. 그럼 답은 없어. 그죠? 12억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과세. 그럼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숫자가. 자, 그러면 숫자를 제가 이제 16번에 계산을 할 때 얼마로 계산을 해서 했는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10억이 아니라 여기가 15억이네. 자, 문제집 봐보세요. 문제집에 보면 얼마로 돼 있는가? 10억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를 15억으로 바꾸세요. 자, 이거를 해설해 보니까 제가 해설은 15억이라고 해놓고 여기다는 10억이라고 써놨네. 자, 여기는 15. 자, 그럼 이제 15억으로 계산해봐요. 15억 빼기 15억 빼기 6억 5천. 이제 6억에서 5천 빼니까 이제 여기서 계산 다시. 그러면 15억에서 6억을 빼면 9억. 9억에서 5천을 빼니까 8억 5천. 자, 이제 8억 5천에서 장특공제 8억 5천 곱하기 80%. 자, 그러면 나머지 얼마? 1억 7천. 1억 7천이 나왔으면 1억 7천 전부가 과세로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전체 양도가액 15억 중에서 15억에서 얼마를 뺀다? 12억. 그러면 15분의 3. 그러면 1억 7천. 그러면 이제 1억 7천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러면 1호. 없네 답이 또. 응?
여기서 80%가 아니라 15분의 3 20% 15분의 3이면 20% 그러면 3,400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뭐 전체적으로 여기가 10억이 아니라 15억 자 15억으로 놓고 이제 계산할 때 15억에서 6억을 빼고 두 개 합치니까 얼마? 5천. 자, 5천 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양도 차익이 계산돼. 양도 차익은 8억 5천. 자, 8억 5천에서 장특공제를 빼는데 8억 5천 곱하기 80%. 자, 80%. 그럼 이제 이게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 양도소득 금액은 1억 7천. 1억 7천까지 나왔으면 이제 이거를 곱하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은 15억. 15억 중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빼면 돼.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1억 7천에 곱하기 15 빼기 10이니까 3 나누기 15 자, 계산하니까 3,400 3, 4 나죠. 그럼 3, 4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그 문제 여기를 10억을 10억이라고 써놨네요. 해설을 다 할 때는 제가 15억이라고 다 해놓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10억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비과세니까 세금 구할 수가 없어요. 비과세니까. 야, 드디어 또 고상철 선생님이 들어오셨네요. 고상철에서 열공하고 계시네요. 이 소리가 뭔 소리냐요? 지금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광복 잘라 쉬는 날 고생하고 있네요. 이 소리예요. 지금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네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 푸신 분들도 이게 15 어쩐지 답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오타를 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실수네요. 제가 이거 문제 풀면서 여기를 확인 않고 나는 계산할 때 15억이라고 하고 분명히 계산했는데 10억이라고 써져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죠. 17번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대지의 면적을 구해봐라. 요거는 뭐냐면 겸용주택이죠. 이제 겸용주택에서는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의 면적이 크면 두 개로 나누죠. 자, 이 건물은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은 전부 주택. 자, 전부 주택이네요. 전부 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전부 주택이니까 전부 비과세. 그러면 건물 중에서 과세되는 건 나올 수 없다. 자, 그럼 과세는 없다. 없다가 답이죠. 건물 중에 과세되는 건 없어요. 과세되는 건 없어요. 그럼 이제 토지로 가보죠. 그러면 토지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토지는 위에 건물이 전부 주택이니까 밑에 있는 땅은 전부 누구의 땅이다? 그렇죠. 전부 주택의 부수토지다. 주택의 부수토지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부수토지인데 그 땅 전부가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 한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한도를 찾아야죠. 주택의 면적은 총 얼마인데? 200. 다 해서 다 주택이니까 곱하기. 자, 이제 찾아요. 주택은 수도권의 주거지역. 그러면 도시의 수도권의 주거지역에 해당되면 몇 배? 3배. 3배. 자, 3배. 그러면 200의 3배니까 이 3은 600. 600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전체 땅의 면적은 얼마인데? 전체 땅은 1000. 1000 중에서 비과세로 갈 수 있는 건 얼마?
600. 그럼 비과세가 600이니까 나머지 과세로 돌아가는 것은 400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비과세 한도, 부속 토지가 몇 배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요걸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도시 밖에 있는 주택은 몇 배까지? 10배. 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5배. 도시의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그 이론을 알아야 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또 겸용주택 또 나왔네. 겸용주택 중에서 여기서도 과세되는 걸 찾아라. 또 수도권 내의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안에 존재합니다. 수도권에 주거지역에 존재하니까 몇 배까지만 비과세다? 3배. 암기 자신 주상공은 3배다 이렇게 암기하셨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3배. 근데 이렇게 암기하실 때 조심하세요. 자, 주상공은 3배다. 주상공은 3배다. 이렇게 암기하셨다가 어떨 때 낭패를 보냐면 도시 밖에 이래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도시지역 내의 그것도 수도권. 도시의 수도권 내의 주상공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의 수도권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3배다. 이런 식으로. 이거 신유형의 고난도 문제네요. 신유형의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 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3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신유형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30년 전에 나왔던 문제라니까요. 근데 30년 뒤에 우리는 그걸 못 푸냐 이거예요. 네? 자, 이제 다시 보죠.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면적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주택이 50, 상가가 150, 상가가 더 크네. 상가가 더 크니까 건물은 전부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제가 30년 전에 나왔다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다 웃고 있어요. 3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라니까요 이게. 자, 건물은 주택만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면적 따로, 상가 면적 따로. 주택의 면적은 50, 상가의 면적은 150.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주택 건물 50은 비과세, 상가 150은 과세. 그럼 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얼마예요? 그랬는가요? 150. 자, 건물 150이 과세입니다. 자, 토지 토지 천 중에서 주택의 면적은 전체 토지 중에서 주택의 토지는 전부가 주택의 토지다 한도까지 비율만큼만 주택의 땅이다. 비율. 자, 1000 중에서 그 중에 총 건물은 얼만데? 200인데 그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건 50. 자, 그럼 이제 주택의 땅이 나오죠. 1000 곱하기 50 나누기 200.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봐. 계산이 안 되면 1000. 자,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자, 1000 곱하기 50 나누기 200. 자, 그러면 250. 250이 주택의 땅이에요. 그럼 이 주택의 땅은 무조건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한도까지. 한도를 구해요. 주택은 50인데 곱하기 몇 배? 3배. 자, 3배. 그러면 3, 5, 15. 150이네. 150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1000 중에서 150을 빼니까 얼마는 과세다? 850이 과세입니다.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기출문제에 있어서 근데 비과세 문제 찾기인 줄 알고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과세 찾으라고 했는가 과세 찾으라고 했는가? 과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요구사항이 뭔지를 체크해 놓고 그에 맞는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자, 이제 850까지 이거 맞추신 분, 이거 맞추시면 오 맞췄네. 그러고 다 글을 올렸어. 봐요.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겸용주택의 문제가 나와도 이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풀 수 있으면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높여봐요.
이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한 8, 90%가 틀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양도 가액은 얼마예요 하고 주어졌는가요? 2억. 2억 나왔죠. 그러면 양도 가액은 2억이에요. 빼기 취득 가액은 얼마인가요? 1억. 자, 1억. 취득 가액은 1억. 빼기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 500, 양도 직접 비용 500. 자, 여기서 증빙 서류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필요 경비는 총 얼마? 1000. 자, 다 넣었어. 이제 여기까지 다 계산했어.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멘트. 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게 있으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경비 처리한 것을 양도소득에서 경비로 다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럼 맞죠? 취득 가액 중에서, 그러면 취득 가액 얼마 중에서 1억 중에서, 자, 1억 취득 가액 1억 중에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게 얼마? 요게 100으로 보이는가요? 1000. 자,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됐어, 이제. 자,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해 가지고 다른 데서 비용 처리해 버린 게 얼마가 있다? 1000. 그러면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1억 중에 1000 빼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인정해. 그러면 2억에서 얼마를 빼란 이야기인가? 9천 빼고 1000 빼고. 그럼 2억에서 9천 빼고 1000 빼니까 얼마? 2억 중에서 9천에다가 1000을 더하니까, 자, 그럼 계산기를 눌러야 돼. 그러니까 2억 빼기 9천 빼기 1000 그러면 1억. 자, 1억 있는 거. 1억 있네. 답. 맞았네.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틀려. 이걸 계산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론 정리할 때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또다시 비용 처리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서도 계산 문제가 턱 나오니까 그 지문을 어디다 적용할 줄을 몰라.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용돈을, 엄마가 줄 돈을 아빠가 이미 줬으면 그거 빼고 준다, 안 빼고 준다? 빼고 준다. 그거 빼고 비용 처리한다. 그렇게 계속 말했어. 그럼요. 1억이라는 취득가액 속에서 1억 중에 다른 소득에서 이미 1000만 원을 거기서 써먹었으니까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써먹었으니까 우리는 취득가격으로 1억을 뺀다, 9천만 뺀다. 9천.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뺀 걸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금액만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니까 1억 중에서 1000을 뺀 9천만 빼주고 필요경비 1000을 빼니까 남는 게 1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지금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음표 놨는데,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이미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미 써먹은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 그 1000만 원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계산해 준다. 그거 빼고 계산한다. 빼고. 그거 빼고 난 나머지만 계산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 중에서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계산한다. 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만 그 이론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 1억 중에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은 그대로 놔두고 계산해라. 그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라. 요 문제가 그 이론 지문 한 줄 익히는 내용이에요. 20번 문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이제 양도 당시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얼마? 얼마인지 잘 모르는가요? 15억이에요. 이게 15억이에요. 그런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확인이 안 됐네. 그러면 양도 당시는 양도는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취득 가액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양도 가액은 15억인데 취득 가격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면은 순서를 어떻게 잡아라 그랬는가? 매, 감, 환, 기. 자, 그러면 매, 감, 환, 기. 자, 순서. 매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요? 매라는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요? 매매 사례가 없죠. 감정가액 없죠. 근데 환산은 구하면 되죠. 환산가액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환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찾아. 자, 환산 취득 가액은 실제 양도 가액 곱하기 자, 밑에다는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위에 취득시 기준 시가. 자,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은 얼마? 15억 주어졌잖아요. 15억 곱하기 취득시 기준시가는 9억. 네, 양도시 기준시가는 9억,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5천. 그럼 9억분의 4억 5천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15억이 2분의 1이면 7억 5천. 그럼 7억 5천이 이게 취득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봤는가 다시 봐.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먼저 이제 양도 가액부터 가보죠. 양도 가액 15억에서 취득 가액은 7억 5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함정이 걸리시면 안 돼. 자,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할 때 필요 경비는 환산 취득 가격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것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것을 이걸 더한요. 2번과 3번을 더한 금액과 환산 취득 가격에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걸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큰 거. 그러면 여기가 7억 5천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더해도 7억 5천보다 적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럼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5천. 4억 5천이고 이제 자산이 주택이죠. 등기된 주택이니까 몇 프로? 3%. 자,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3%니까 4억 5천에 3%. 1350. 여기까지 빼봐. 여기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계산돼. 15억에서 7억 5천 빼고 1350을 빼니까 양도 차익은 7억 3650.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어. 자, 계산해 놓고 이제 장특 공제를 구해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금액에 40%를 적용해라 그랬어요. 40%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장특 공제 40% 빼니까 이제 소득 금액은 자, 여기다 이 금액에다 60%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4억 4,190.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찾아봤더니 답이 없어. 왜 없는가? 12억 초과분은 과세니까 곱하기 15분의 15 빼기 12. 그러면 15분의 3. 여기다 곱하기 3 나누기 15. 해봐요. 그럼 얼마? 8838요. 나왔네요. 있으면 답이에요. 계산해보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했는데 나오면 답이겠죠. 이 문제에서는 뭘 알아야 풀 수 있냐면 자, 다시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환산 취득 가격 더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액수와 자본적 지출에다가 양도 비용을 더한 걸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큰 거.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계산한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환산 취득 가격 더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한 금액에다가 요것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을 더한 걸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잡는다, 적은 걸로 잡는다. 큰 금액으로 잡는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이제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가보죠. 이제 토지예요, 토지.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순서 이제 자,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근데 이거는 토지니까 안분 계산할 필요 없죠. 토지니까. 자, 그러면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는 모르겠네.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 그렇죠? 그럼 매매 사례가 5천 나왔네요. 자, 5천. 자, 5천은 이제 이걸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개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으로 하게 되면 양도 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죠. 바로 그 말을 알아야 돼. 이게 실지 가격으로 계산했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매매 사례 가액도 감정 가액도 실거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가격도 제1번은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 그렇죠. 요게 실거래가가 1번인데 실거래가가 없으면 매, 감, 세 번째로 환기. 이렇게 순서로 가. 자, 그럼 순서 없네. 다 없네. 없죠. 그럼 환산해야죠. 자, 이제 환산. 여기는 취득 가격은 환산을 해야 돼. 자, 환산. 그럼 환산할 때는 양도 가액이 실거래가 5천이니까 5천에다가 5천 곱하기 양도시 기준시가는 얼마? 6천. 취득시 기준시가는 3천. 그럼 이제 환산 취득 가격은 얼마예요? 하고 계산된가요? 2,500. 자, 이제 여기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 환산했으니까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로 갈 건지 실거래가로 갈 건지를 밑에 자료를 봐야 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게 300밖에 안 되니까 환산 취득 가격은 2,500인데 이게 300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가 훨씬 크죠. 이게 크니까 여기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3천에다가 토지고 등기가 되고 등기된 토지니까 몇 프로 곱해라? 3%. 3%. 그러면 3천에 3%. 이걸 암산했다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3천 곱하기 3% 90만 원. 900이라고 잘못 착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산기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자, 90만 원. 그러면 이게 90만 원이네. 그럼 이제 빼기만 하면 돼. 5천에서 2,500 빼면 2,500. 2,500에서 90을 빼니까 남는 것은 2,410. 2,410. 있네 여기요. 이게 있으면 답이에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환산 취득 가격 플러스 계산 공제한 액수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걸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큰 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분이 생겼어. 이제 이렇게 복잡하니까 수업 듣는다고 애들 저녁을 못 차려줘서 저녁 차리러 갈게요. 아,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조금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일을 하겠다. 그 다른 분은 이건 맞췄어요. 이러면 봐요. 한 번, 두 번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 한 번 더. 자,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인데 22번 문제로 양도했는데 양도 가액은 8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된 토지네. 근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은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가 있는데 취득 가격은 실거래가가 안 되면은 순서가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사례 가격도 없죠. 감정 가격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뭘로 해야 되는가요? 환산. 자, 환산해야죠. 그럼 이제 환산 가액을 얼른 구해. 자, 환산. 자, 이제 환산 구해 볼게요. 환산 취득 가액은 실거래 양도 가액이 8억 곱하기 양도시 기준시가는 얼마라고 주어졌는가요? 6억.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2천. 주어진 자료 이용하면 돼요. 4억 2천. 자, 이제 곱해보죠. 8억에다가 8억에다가 곱하기 4억 2천. 그러면 4억 2천 나누기 6억. 자, 그럼 얼마? 5억 6천. 아니, 계산기를 이거 그대로 못 누르면 어떻게 해요? 8억 곱하기 4억 2천이니까 여기는 4.2 나누기 6 이러면 되죠. 자, 그러면 금액이 5억 6천. 5억 6천. 이게 환산 취득가 5억 6천이요. 그럼 이제 실제 필요 경비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4천, 중개보수로 500. 그러면 5억 6천보다 자본적 지출하고 두 개 합친 게 크다 적다? 작다. 그럼 이거 적용 안 되겠죠? 이걸 적용 안 되고 이제 취득 가격은 5억 6천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면 돼. 자, 그럼 계산 공제는 얼마인가를 봤더니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4억 2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2천인데 토지고 등기됐으니까 몇 프로? 3%. 3%를 곱하면 자, 1260. 1260. 그리고 그대로 이제 빼기만 하면 돼. 자, 8억에서 5억 6천 빼고 1260을 빼고. 자, 그럼 빼보니까 총 얼마? 자, 8억에서 양도가액 8억에서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격 5억 6천. 5억 6천을 빼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1260. 자, 이거 빼면 돼. 끝에가 40이 되겠죠. 끝에가요. 끝에가 40. 끝에가 40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하나. 그러면 답은 3번. 여기가 60이니까 끝자리가 40 있는 거 하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2억 2,740. 이것도 똑같죠. 자,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 환산 취득 가격 더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걸 두 개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을 더한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적은 걸로 간다. 큰 거. 봐요. 연습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이거 뭐 한번 해보면 문제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겠는데, 여러 번 한두 번 더 연습하면 풀 수 있겠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써놨는 걸 읽어드릴게요. 양도 차익 구하는 계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양도 차익 계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가 총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유사 문제로 이렇게 계속 풀어드린 이유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4번씩이나 나왔으니까 또 나와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럼 충분히 시험장에 가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번 더. 또 가보죠. 자,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소득 금액. 그러면 실거래가는 15억. 취득가액은 9억 3천. 그러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겠죠.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있으니까 2천만 원. 자, 빼면 돼. 여기까지 이렇게 빼봐. 자, 이걸 15억에서 9억 3천 빼고 2천 빼고.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 5천. 근데 소득 금액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장특공제를 빼시면 돼. 장특공제. 자,
장투공제는 이 함정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각각 20%예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거주기간의 공제 각각 20이니까 총 몇 프로? 40%. 그럼 이제 5억 5천 곱하기 여기가 40%니까 5억 5천에다가 곱하기 40%니까 이제 소득 금액으로 남는 것은 5억 5천에 몇 프로가 남는가? 60%. 그럼 그 60% 곱하니까 3억 3천. 그럼 답이 3억 3천 있으면 답이 돼요. 없죠. 없죠. 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 양도가액 15억에서 15억 빼기 12. 자, 그러면 15분의 3. 여기다 3 곱하기 15. 3 곱하기 3 곱하고 나누기 15 하니까 남는 것은 6,6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언제나 고가주택 문제가 나와. 고가주택의 문제는 안분만 하면 돼. 전체 양도가액분의 12억 초과분으로 안분만 해버리면은 이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24번 가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문제네요. 이제 계산 문제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우리가 소득을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으로 나눠서 그랬는가?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금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종류는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 우리 시험 볼 때는 두 개로만 나눈다. 그렇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렇게만 나눈다 그랬어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만 나눈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제 봐요. 토지하고 주택하고 토지는 이거는 뭐가 되고? 같은 종류 부동산이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건 다 합치니까 얼마? 500. 500이죠. 소득금액 500 중에서 250원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50 빼죠. 기본공제 250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 자 이제 주식 종류가 다르죠. 그럼 주식은 종류가 다르니까 주식은 얼마밖에 없다? 200밖에 없으니까 빼고 싶어도 250을 뺀다 못 뺀다? 못 뺀다. 금액 얼마까지만? 200까지. 200까지밖에 못 빼니까 기본공제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합치니까 얼마? 250, 200이니까 얼마? 450. 4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득 전부를 더해서 거기서 최대 뺄 수 있는 돈은 얼마? 250. 부동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각각 250을 공제하는데 부동산 소득 금액을 다 더해서 250. 주식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해서 250. 그럼 주식은 아무리 해봤자 소득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200밖에 안 되니까 기본공제도 얼마밖에 못 뺀다? 200밖에 못 빼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총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건 부동산에서 250, 주식에서 200, 그럼 토탈 합쳐서 45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25번. 25번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자,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래서 여기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네요. 1세대 1주택이니까 먼저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자 여기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양도 가액은 실거래가, 실거래가 있네. 그럼 기준시가로 하면 안 되겠죠. 실거래가 있으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이것도 실거래가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 25억에서 19억 5천에서 5천 빼니까 이거 2천이네. 2억이네. 20억. 그러면 25억에서 20억 빼니까 양도 차익은 5억이네. 자, 5억 나왔어요. 근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이네. 각각 5년이니까 각각 20%를 공제해라. 그럼 총 몇 프로? 40%를 공제해라. 그럼 여기서 5억에서 곱하기 40%를 빼니까
이제 남는 것은 양도소득 금액. 소득 금액 5억에서 5억 40% 이제 그러면 60% 곱해보죠. 5, 6, 30 그러면 3억 3억이죠. 곱하기 자 전체 총 양도가액 얼마? 25억 중에서 얼마는 비과세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제 소득 금액은 3억 곱하기 13 나누기 25 그럼 얼마? 1억 5,600. 자, 1억 5,600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뺄 때 기본공제는 이거 안분하면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는 안분이 되는데 기본공제는 안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다른 거 다 먹어. 이거 이외에 다른 건 없으니까 여기서 뺄 수 있는 건 250. 자, 그럼 1억 5,600에서 250을 빼니까 나머지가 얼마? 1억 5,350. 그럼 답은 1번. 250까지 빼고 안분해버리면 큰일 나요. 250만 원 안분하지 않고 250은 그 비과세 여부하고 상관없이 전액 250을 다 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뭘 들어왔냐면 주식 250 기본 안 넣으면 못 빼는군요. 이게 이제 처음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럼 주식에 대한 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이번에 기본공제는 얼마밖에 안 된다. 그렇죠.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에 대한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으면 기본공제로 얼마를 빼준다? 250을 빼준다. 왜? 250 넘었으니까.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밖에 안 되면 기본공제를 얼마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200밖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풀면서 이론을 역으로 공부를 딱 해놔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26번 한번 가보죠. 자, 똑같네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확정 신고할 때 여기는 신고할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해라. 각각 계산해라.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건물 양도 차익은 1,500. 토지는 이게 가로라는 것은 양도 차손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되면 이게 양도 차손이야.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되면 어디에서 퉁칠 수 있어요? 그랬는가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되면 양도 차익에서 퉁친다. 양도 소득 금액에서 퉁친다. 자, 그 이론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다시 양도 차손 손해를 봤으면 1년 동안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자, 이익 본 것 중에 양도 차익에서 퉁쳐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퉁쳐라. 이제 여기 지금 유튜브 실강이 여기 조금 이제 올랐어. 벌써 올랐어요. 올랐어. 양도 소득 금액에서 퉁친다 이렇게 나왔어. 양도 차익에서 퉁친 게 아니라 양도 소득 금액에서 퉁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양도 차손은 동일한 종류의 같은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통산한다. 퉁친다가 통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퉁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 다음에 퉁칠 때, 자, 순위가 어떻게 퉁쳐요? 그러면 자, 퉁칠 때 순서가 있어. 퉁칠 때는 마이너스가 된 것하고 플러스가 난 소득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세율이 같은 거에서 먼저 퉁쳐. 같은 세율. 1순위가 동일한 세율에서 먼저 퉁치고 2번 순위는 동일한 세율이 없으면 다른 세율에서 퉁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자,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손해 본 거죠. 2천만 원 손해 보고 보유 기간이 4년 3개월이니까
4년 3개월이니까 세율은 자 토지고 각각 뭐 자료 같은 거 등기도 다 됐네.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넘었으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2년) 넘었으니까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 세율입니다. 그런데 토지비는 토지비 이것도 3년 5개월이니까 이것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고 여기도 6에서 45% 세율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1년 8개월밖에 안 되네. 1년 8개월밖에 안 된 주택이요. 건물이고 등기되고 1년에서 2년 사이니까 몇 프로? 토지 건물은 1년이 안 되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그럼 여기는 40% 세율이네. 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건물에서 먼저 뺀다, 토지에서 먼저 뺀다. 동일한 세율이니까 토지에서 먼저 빼는데 양도 차익에서 공제라, 소득 금액에서 공제라. 자,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뭘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겠는가? 장특 공제. 자, 그러면 2,500만 원에서 장특 공제를 빼. 장특 공제는 3년 5개월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몇 프로로 가정한다? 6%. 그럼 여기서 6% 빼. 2,500에서 6% 빼. 자, 그러면 2,500 곱하기 6%니까 94% 곱하면 되겠죠? 2,350. 그러면 이제 2,300. 여기가 2,350이야.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양도 차익은 2,500인데 양도 소득 금액은 2,350. 그리고 2,350에서 2,000을 빼니까 남는 돈 얼마밖에 안 남는가? 350. 350에서 기본공제 얼마 빼면 250 빼니까 250 빼니까 남는 거 얼마? 자, 이제 B토지에서 여기서 2,350에서 먼저 2천만 원 뺄 수 있겠죠? 뺄 수 있어요. 2천만 원 빼버리니까 자 이제 가보죠.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 그럼 2,350. 자, 이 중에서 여기서 2천만 원 퉁쳐버렸으니까 자 남는 것은 350. 350 남았죠. 350. 이게 이제 남는 게 소득 금액이 350 남았어. 자, 그럼 이제 이거 없어졌죠. 이거 퉁쳤으니까. 그다음 이제 여기 양도 차익이 1,500 있어. 1,500 중에서 여기서 또 장특공제 몇 프로 빼고 6%. 이것도 6% 해라. 그런데 보유기간 1년 8개월밖에 안 되니까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럼 장특공제 안 되니까 그냥 소득 금액은 1,500. 자, 1,500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소득 금액을 구해라, 과세 표준을 구해라.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면 1,500에서 이제 얼마 빼면 된가요? 250. 자, 그러면 250 빼. 빼기 기본공제 250을 먼저 빼. 왜? 3월 10일이니까. 250 빼니까 남는 것은 1,250. 1,250. 자,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1,250, 1,250, 1,250 나왔죠. 그럼 이제 1년에 먼저 3월 10일 날 건물을 양도하면서 250만 원을 다 공제해버렸으니까 토지는 6월 25일 날 양도한 토지에서는 또다시 250을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이제 안 해준단 말 알겠죠? 동일한 연도에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다 더해서 얼마밖에 안 된다? 250. 그럼 250이니까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미 빼버렸으니까 여기는 뺄 게 없으니까 350 그대로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이걸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끝에 250을 빼니까 끝자리가 다 50일 거다. 그래서 끝자리가 50이니까 끝자리 50인 걸 찾아라. 그래서 50을 찾는 게 답이 4번밖에 없었네. 그래서 찍었는데 맞아버렸어. 전부 다. 그럼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작년에 이 계산 문제를 찍어서 맞춘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 그러면 작년 문제처럼 내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똑같이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에 찍어서 맞춘 분들이 이번 연도 시험 보신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못 풀겠으면 찍어서 답을 맞춰줘야 되는가 틀려줘야 되는가? 다 내년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올해만 생각하고 내년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 수험생 우리 신경 안 써. 근데 또 내년에 가서는 또 작년에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다고 제가 강의할 때 또 그래. 이제 이게 올해 공인회계사 작년에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였어요. 그 기출문제를 우리 시험에서 이대로 베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는 부담부 증여가 났어. 그 전체 중에서 내가 얼마를 차입해 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승계시키고 하는 거, 그게 올해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도 그 유형의 계산 문제를 갖다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게 두 문제인가 풀어드렸는데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올해 계산 문제는 풀 수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7번 문제로 가보죠. 자, 27번은 요건 23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 23회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13년 전에. 자, 특수관계인 나왔네요.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5천만 원, 시가 3억짜리를 3억 5천에 취득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취득했는가요? 시가 3억짜리를 3억 5천에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고가취득. 고가취득입니다. 자, 또 팔아먹었어요. 토지를 4억 8천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시가는 5억짜리예요. 시세 5억인데 특수관계인에게 4억 8천에 팔아먹었으니까 여기는 저가양도. 이제 뭔가 보이죠? 고가취득과 저가양도했을 때는 반드시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양도가액은 시가가 5억이고 4억 8천에 양도했더라도 차이가 얼마 벌어졌는가? 2천인데 이제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3억은 안 났죠.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자, 이제 여기요. 시가의 5%. 5%니까 5, 25, 2,500. 2,500보다 더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2,500보다 차이가 적게 났죠. 적게 났으니까 이거를 그 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간다? 거래가를 인정한다? 거래가를 그대로 인정하죠. 차이가 적었으니까 거래가를 인정하니까 양도가액은 4억 8천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이제 취득가격. 취득가격은 3억 5천인데 시가는 3억이요. 차이가 얼마? 5천. 5천이면 여기도 시가의 5%. 시가의 5%가 아니라 3호 15. 1,500. 자, 1,500. 1,500보다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많이. 많이 차이 나니까 거래가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러면 시가 얼마? 3억. 필요경비는 없어요. 없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았는가? 1억 8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 금액을 풀려면 여기다가 뭘 빼면 되고? 장특공제. 자, 장특공제 빼죠. 장특공제는 1억 8천에다가 곱하기, 이제 퍼센트 하면 되죠. 퍼센트. 자, 몇 년인 거 보죠. 2019년 3월 5일 날 취득해서 2025년 10월 5일 날 토지는 매년 몇 프로씩 증하고? 2%씩. 자, 2%씩 정하는데 지금 몇 년 지나버렸는가? 2019년에서 25년이니까 빼기 하면 6년. 그러면 6이니까 2, 6, 12. 12%. 자, 그러면 12% 계산해봐요. 1억 8천에서 12% 빼봐요.
1억 자, 얼른 계산해 보세요. 계산할 때 1억 5,840 답이 안 보이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봐요. 뭐가 잘못됐어 지금. 분명히 뭔가 하나를 계산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양도가액은 4억 8천이고 시가는 5억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다가 내다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는데 5억에 팔 수 있는데 특수 관계인에게 얼마에 팔아서 4억 8천. 그러면 차이가 2천 났네. 차이가 2천 났어. 그러면 2천 났으니까 시가의 5%, 5, 25, 2,500보다 작았으니까 양도가액은 그대로 거래가로 4억 8천으로 인정하겠죠. 이건 했죠. 자, 이제 취득가격 3억 5천에 취득했는데 시가가 3억이요. 시가가. 그러면 시가가 3억인데 차이가 5천. 그런데 3억에 5%, 3호, 15, 1,500. 1,500이니까 이제 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계산해라? 시가로 계산해라. 시가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취득가액은 3억. 자, 3억 계산했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자, 이제 계산 이제 다시 한번 해봐. 4억 8천에서 3억을 빼니까 1억 8천. 그럼 이제 필요 경비가 있는가 봐. 필요 경비는 없으며 그랬네요. 없으며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1억 8천 남았어.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 토지는 등기되고 우리나라 국내에 소지하는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거 다 해결됐죠. 장특공제 가능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한데 2019년 3월 5일에서 2025년 10월 15일이에요. 자, 이제 연도 25에서 19를 빼니까 6년 몇 개월인가요? 6년 7개월. 그러면 6에서 7년이니까 6에다가 2%를 곱하니까 12. 그러면 12%. 그럼 12%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빼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2%를 빼주니까 이제 여기서 1억 8천 중에서 12%, 이제 1억 8천에 12% 곱해봐. 자, 1억 8천 곱하기 12%. 그러면 2160. 자, 그러면 1억 8, 2160이니까 끝자리가 뭐가 보이는가? 40. 그럼 답이 없네. 답이 안 보이네. 자, 이제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봐야 돼. 자, 이제 27번 문제에서 어떤 것을 이제 잘못 풀었는지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답이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지금 율을 이제 계산할 때 잘못 적용했어요. 율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025년 10월 5일이고 2019년 3월 5일이니까 이걸 지금 적용을 제가 이게 15%로 계산해 버렸어. 12%인데 15%로 계산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못 계산된 거예요. 이걸 이 계산할 때 지금 연도가 몇 년밖에 안 되니까 6년에서 7년 사이니까 6년에서 7년 사이니까 매년 곱하기 2%에서 12%, 16, 12, 12%만 적용해야 되는데 계산해서 15%로 계산해가지고 문제 답을 유도해버렸어. 그러니까 답이 지금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12%로 계산하니까 남는 것은 1억 5,840. 그럼 이제 1억 5,800, 1억 5천, 여기가 840 이렇게 답을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근데 혹시 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설서 막 줘요 안 줘요 물어보는데 해설서에 제가 계산할 때 이거를 식을 쓸 때 12를 15로 거기다 계산해 놔버렸어요. 12로 계산해야 될 걸 15로 계산해 가지고 잘못 계산해 버리니까 이렇게 잘못된 답이 나버린 거예요. 잘못 계산하고 잘못된 답을 그대로 갖다 붙여놔 버린 거예요. 제 답이 없어요. 내 답이 없어요. 이렇게만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28번 문제는 국내 소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봐라. 자, 소득 금액.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또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 빼고 장특 공제 빼고. 그럼 이제 취득 가액은 6억. 이제 증여를 하였는데 증여 당시 평가액은 10억. 산출세액은 1억. 그다음에 12억 원의 병액의 양도였어요. 뭐 이상한 말을 써놨죠. 이게 지금 뭐냐면 누구에게 증여했는가를 보세요. 누구에게 그랬는가요? 배우자에게 증여했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토지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몇 년 안에 배우자가 다시 팔아버리면 10년. 그게 바로 이 계산 문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안에 다시 팔아버렸을 때는 증여 받은 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집에 있는 배우자는 인정 안 하고 산다, 인정하고 산다. 무조건 인정한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을이 모르는 병에게 양도했을 때, 자, 양도 가액은 얼마? 12억. 여기는 12억. 근데 증여를 받을 때 평가는 10억. 중요하지 않죠? 증여받을 때 평가 10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증여했을 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얼마? 6억. 자, 6억. 그럼 취득 가격은 6억. 양도 가액은 12억. 그다음에 증여세, 산출세액 1억은 증여세, 산출세액 1억은 우리 생각나죠? 수증자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납부한 증여세는 무엇으로 계산해 준다? 자, 다시요. 자, 다시.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고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10년 안에 양도하면서 납부했던 증여세는 무엇으로 처리해 줘라? 필요경비. 그렇죠. 여기에 필요경비란 이야기예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12억이고 12억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격은 6억이고 필요경비는 1억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양도 차익은 12억에서 6억 빼고 1억 빼니까 5억. 그런데 문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장특 공제를 빼면 되죠. 자, 그럼 장특 공제는 5억 곱하기, 자, 이제 보유기간은 증여 받은 사람부터 계산해라, 증여한 사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라. 증여한. 자, 증여한이니까 여기죠. 2011년 5월 1일 여기서부터 양도할 때 2025년 9월 1일까지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가? 14년. 그러면 14년이니까 토지를 매년 몇 프로씩? 2%씩. 매년 2%씩 계산하니까 이제 28%. 28%를 적용하면 돼. 곱하기 28% 이렇게 빼면 되겠죠. 28% 빼니까 3억 6천. 자, 3억 6천이네.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래서 소득 금액은 3억 6천. 3억 6천. 있네 이거. 이렇게 구하면 돼.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게 이렇게 문제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되팔아 버렸을 때는 취득 가격은 누구의 금액을 취득 가격을 한다? 증여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금액을 취득 가격을 하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누구부터 계산한다? 증여한 취득자가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그 이론을 다 알아야 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계산 문제 내는 것을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이 풀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납세 의무자와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각각 옳은 걸 따져봐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 등기를 했는데 증여세 납부세액은 500입니다. 자, 500이에요. 근데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은 을에게 실제로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을의 양도소득세 세금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이다.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이 나왔을 때 특수관계인이 나올 때는 이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특수관계인이 나올 때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서 세금이 더 많은 사람 쪽을 택한다, 적은 사람 쪽을 택한다. 많은. 자, 세금을 더 많은 사람. 자, 그 중에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 그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증여자가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봤을 때 세금은 얼마? 2천만 원. 자, 이거는 2천만 원. 이제 수증자가 증여세 낸 돈과 수증자가 양도세 낸 돈을 합쳐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세로 납부한 돈은 500. 수증자가 증여세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돈은 1,000만 원. 그럼 두 개 합치니까 1,500. 그러면 둘 중에 세금이 큰 것은 증여자란 이야기인가 수증자란 이야기인가? 증여자. 그럼 증여자는 여기서 누구다? 증여자. 갑.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요 두 사람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총 얼마다? 2천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갑이 내야 될 세금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인이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증여세 낸 돈과 수증자가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더하기 해서 둘 중에 적은 액수로 간다, 큰 액수로 간다. 큰 액수를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이 1번이었어요.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네. 이제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낼 때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분할 납부네요. 분할 납부. 이제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으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됐네. 1,0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확정신고는 2024년이니까 2024년치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몇 개월 안에 분할 신청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2개월. 2개월. 자, 2개월이니까 여기다 2개월 더하니까 7월 31일까지. 자, 먼저 7월 31일을 찾아. 7월 31일까지 먼저 찾고 금액이 1,8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1,800이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1,0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를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1,800이니까 1,000 빼니까 얼마? 800. 나머지 800. 800 여기 나왔네요. 800.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문제에서 문제 풀고 나니까 와 문제 짱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걸 안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2024년치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한다는 얘기인가? 5월 달.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 플러스 2개월이니까 내년 7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연도 확정 신고 플러스 2개월 뒤에 분할 납부하니까 그래서 7월 31일까지 2025년 7월 31일까지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제 계산 문제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말을 짜놨네요. 오늘 계산 문제 듣긴 잘했는데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네요. 이제 다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겠어요. 오늘 정말 강의 많이 도움됐어요. 계산 문제 다 가져갈까요? 이 문제는 뭐냐면 계산 문제 다 가져갈까요? 이 말이에요. 아니 다 가져가도 한 문제밖에 못 푸는데 뭘 다 가져가요? 이 중에 연습만 해보고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광고를 해야죠. 우리 광고 시간을 또 있어야 되니까 중간 광고도 있고 끝날 때도 광고하잖아요. 똑같아요. 광고는 똑같은 광고 하잖아요. 계속. 자 이제 쪽집게 100선이 지금 메가랜드에서 쪽집게 100선이 준비가 돼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쪽집게 100선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모든 선생님. 저희 메가랜드 선생님이 총 15분인데 15분의 모든 15분의 쪽집게 100선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세법은 쪽집게 50선. 50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차가 없는 이유가 1차는 이미 지금 저희 이제 김포학원에서 진행한 정동섭 선생님하고 황재원 선생의 쪽집게 100선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민법은 이미 끝났고 부동산 학계로는 일주일은 이제 49문제 끝나고 나머지 51문제가 남았어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선생님들 지금 김포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상철 선생님은 8월 31일 날, 저는 9월 7일 날, 김병렬 선생님은 9월 14일에, 그다음에 송성호 선생님은 9월 21일에 쪽집게 100선으로 진행하는데 주로 이제 이제 다 선생님들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올해는 그 해설 같은 걸 전부 다 그 100선 문제집에다 해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밑에다가 필요한 보충 설명을 이론 설명을 더 많은 것을 곁들여 드리니까 혼자 볼 수 있도록도 문제를 그 백선집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안 듣고 나는 책만 사서 보겠다. 그러면 책만 주문해서 보시면 돼요. 책을 주문할 때는 김포중앙학원에 주문하실 때는 지금 이 선생님들은 김포중앙학원에서 책도 판매는 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께 필요하다. 그럼 메가랜드 본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서점에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9월 7일 일에 하루인가요? 네. 9월 7일 날 일요일 날 하루에 끝나요. 근데 끝나는데 대략 오전 10시부터 아마 오후 한 7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50문제인데 7시에 왜냐?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문제하고 이론하고 전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혼자 이제 오늘 강의 듣고 또 혼자 풀어보고 특강날 김포학원으로 갈게요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강의 들어서 다시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계산 문제를 풀어서 내가 풀 수가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도 풀려요. 다 풀려요. 그래서 한번 문제 풀고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내가 이건 풀어봐. 이건 한번 풀어서 풀리면 그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런데 한번 풀고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체크했다가 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풀어봐서 풀리면 아마 그게 풀리실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쉬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에 이제 합격 못했다 이런 말을 안 하실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를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 지금까지 처음이었어요. 처음인데 이 계산 문제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니까 이론도 아마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해서 이론 정리가 되시면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잘 안 되면 계산 문제로 바꿔서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 들어와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혹시 이 강의는 아마 다시 업로드 될 거예요. 업로드해서 무료로 영상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혹시 중간에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업로드한 걸 들으시고, 만약에 제가 협조를 구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그냥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김포중앙학원 유튜브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쓰는 유튜브에 이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